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으며 대구 달서구 140개, 달성군 71개 투표소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제7회 달서구청장배 전국볼링대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달서구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일 부지면 창일이 일원에서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달성의 농촌사랑 일손 나눔, 온기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8일 구청 대강당에서 다자녀 후원 전달식을 개최하고 4자녀 이상을 둔 취약계층 30가구에 최신 태블릿 PC 30대를 전달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29일 육아 파나리움 작은 도서관에서 모두의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풍 육아 번역 우린동화 작가를 개최했습니다. 법무부 고호대상자 부부 7성이 지난 29일 대구 인터블고 엑스포 그랜드 볼룸에서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달서구의회 손봉구 의원과 박광규 의원, 달성군의회 신다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현아 작가의 사진전, 아리아, 닫힌 세계를 여는 사랑의 아리아가 6월 3일부터 8일까지 대구 공산문화회관 이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폴라, 탱고 공연이 오는 6월 11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월용홀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6월 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지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달서구 140개, 달성군 71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29일과 30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대구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 24.39%, 달성군이 22.61%로 대구 지역 평균보다도 낮은 투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투표 당일에는 많은 지역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어르신과 청년층은 물론 자녀와 함께 방문한 가족 단위의 유권자들까지 폭넓게 참여해 이번 대선에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지역민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는 총선거 인수 204만 9,078명 가운데 164만 3,051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80.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달서구는 45만 2,664명 중 36만 4,667명이 참여해 80.6%, 달성구는 21만 2,190명 중 16만 8,018명이 참여해 79.2%의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예, 일라 축하드립니다.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해서 더 좋은 꿈과 더 좋은 희망과 어떤 미래를 보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비난하고 헐뜯고 하지 말고 젊은 친구들의 미래를 보고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날 최종 개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49.42%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제7회 달서구청장배 전국볼링대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달서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활기찬 볼링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볼링협회와 달서구 볼링협회가 주관했습니다. 전국 15개 도시에서 200개 팀 총 600여 명의 볼링 동호인이 참가해 생활체육을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을 이뤘습니다. 각 팀은 우승을 향한 파이팅을 외치며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경쾌한 스트라이크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아쉽게 남은 한 핀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결과 3인조 단체전에서는 광주시 도미노비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대구시 볼링부팀, 3위는 광주 어셈블 B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인전에서는 대구시 김신현 선수가 우승을, 박문순 선수가 준우승, 광주의 김건우 선수가 3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대구시 별도 시상공훈에서는 하삼지 B팀이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시상식에 참가한 이태훈 구청장은 올해로 7화째를 맞은 전국 볼링대회가 전국 각지의 우수한 볼링 동호인들의 참여로 명성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참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달서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일 구지면 창일이 일원에서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달성의 농촌사랑 일손 나눔 옹기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달성군을 비롯해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중구, 남구, 수성구,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참여했으며 총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마늘과 양파 수확을 도왔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 현실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은 농민들에게 큰 위로이자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동구자원봉사센터 소속 밥동이 봉사단은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정성껏 제공, 육체적 피로를 덜어주며 현장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도농복합도시인 달성군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농촌과 도시 간의 유기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힘이 되어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합활동이 나눔과 상생의 지역문화 조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농촌 일손 돕기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28일 구청 대강당에서 다자녀 후원 전달식을 개최하고 4자녀 이상을 둔 취약계층 30가구에 최신 태블릿 PC 30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다자녀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따뜻한 나눔에는 주식회사 화성세탁기계의 고승현 대표와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대구 아너소사이어티를 가입도 하고 이렇게 조용히 기부 활동을 이제 하는 도중에 다자녀분들께서 이제 학업을 하고 싶은데 태블릿이 없으면 요즘은 학업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작은 선물이지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좋은 하루, 또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현 대표는 어머니 김근영 씨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달식은 후원증서 수여를 시작으로 구청장과 후원자가 함께 태블릿을 전달하고 다자녀 가정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참석한 자녀들이 준비한 다자녀 응원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저희처럼 다자녀 가정에 이런 태블릿 PC 지원 같은 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게 큰 거거든요. 이게 정말 많이 큰 도움이 많이 돼서 감사드리죠.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고 대표의 어머니 김근영 씨가 다자녀 부모들과의 대화 속 진심 어린 공감을 나누며 태블릿 PC와는 별도로 쌀 50포대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다자녀 가정이 아이를 키우며 미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달식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출산붐 달서 프로젝트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출산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이와 함께 둘째 자녀부터 출산 축하금과 중학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한 등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과 달서형 출산 정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 모두의 문화 현풍류가 구직권역 우린동화 작가가 지난 29일 류가읍 하나리움 작은 도서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모두의 문화는 달성군 지역문화를 활용하여 지역민과 예술인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며 자체 기획을 통한 지역의 현안 및 이슈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는 모두의 문화를 통해 국민 모두 함께 달성군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호혜로운 문화도시 달성을 만들 계획으로 지난 3월 시민그룹 30개, 예술가 그룹 20개, 프로젝트형 그룹 4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우린 동화 작가는 현풍 구직권역 시민그룹의 사업으로 부모가 직접 만든 우리 아이 맞춤 동화부터 나만의 에세이, 시집까지 제작하는 디지털 문화동아리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챗 GPT를 알고부터 세상을 조금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 너무 신기한 것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도 아이들 못지않게 뭔가를 배우고 싶다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모두의 문화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AI 프로그램으로 우린 동화 작가라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였고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참가자들도 만족하시고 저도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서 좀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 부분이 좀 더 달성문화도시센터에서 좀 지원이 된다 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꾸준히 활동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부터 AI 그림 사파까지 함께 배우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편 달성문화도시센터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예술인 누구나 일상 속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문화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미뤄야 했던 법무부 보호 대상자 부부 7쌍이 지난 29일 인터블고 엑스코 그랜드 볼룸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로 43회째를 맞은 100년 가약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 협의회, 그리고 대구지방검찰청 등의 따뜻한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합동 결혼식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법무보호 대상자 부부들에게 소중한 인생의 전환점을 선물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내빈들의 따뜻한 축하와 박수가 이어졌고 주례를 맡은 대구대학교 최철원 대학원장과 덕담을 전한 대구지검 박기동 검사장은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임동문 지부장은 행사에 참석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7쌍 부부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신랑 A씨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며 암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미안함과 사랑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고생만 시키고 좋은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항상 그렇게 예쁘게 받들고 살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정말 미안해.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으로 우리가 여기 서게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등대처럼 빛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당신만 생각하고 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게. 그리고 항상 사랑하고 내 옆을 지켜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주시고 저희 가족들까지도 좋은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고 나중에 제가 갚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것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행복한 기분을 잊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오늘 43회 100년 가약식 새 출발을 위해서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화제, 소통하고 화합하고 제안하는,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시작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한편 한국법무부 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총 351쌍의 부부에게 결혼식을 선물하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돌 1, 2, 3동 감산로 출신 손봉구 의원입니다. 본론은 오늘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이 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준비한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태원 구청장님과 달서구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오는 8월 대구시 신청사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달서구는 이제 지리적 중심지를 넘어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와 달서구는 신청사 주변의 성당동, 감산동, 도리리 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사 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주변 도로폭이 크게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청사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인 감산역과 성당역 방향은 설계에서 제외된 곳으로 보여 혹시라도 반쪽짜리 설계 공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신청사가 진정한 대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위상만큼이나 접근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과 관광지가 조성되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없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 주변 도로는 설계 도면상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성서권역과 서대구 IC 등 시외곽에서 진입하는 관문인 감산역에서 신청사 입구까지의 구간은 이미 두루 3동 아파트 준공 이후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달서군 월배권 남구에서 성당역 통해 신청사로 접근하는 구간 역시 교통섬 문제로 인해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이 두 구간이 반드시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달서구가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청년이 떠나고 싶은 도시 1위, 그중 달서구의 청년 유실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상위, 대구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아들, 딸을 둔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정부와 달서구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달서구의 고질적 현안인 주차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당동에서는 주차난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동시에 위협하는 대명청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상인들의 걱정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 볼리 어린이 공원 인근과 동구의 노상 캠핑카 장기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동구는 제외되고 상가가 밀집한 성당동이 대상에 포함되어 현재 단속 예고장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볼링 일대의 대형 트럭과 캠핑카 장기주차 해소 지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던 성당동 상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점 앞 장기주차로 인해 손님이 줄고 결국 소상공인들은 달서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끼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성당동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거리로 내몰지는 말아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와 달서구에 요청합니다.
대명청 볼리동 일대는 주민의 뜻에 따라 유료화하되 성당동 3정가 일대는 140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료화 사업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분 상인들의 서명서가 여기 있습니다. 서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재평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신청사 접근성 문제와 주차 현황은 단순히 한두 지역의 불편을 넘어 달서구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감기 걸린 사람에게 빨간 약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 깊이 생각해 주시어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강구 달서구를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구시를 5번 찾아간 행동하는 의원, 달서구민을 뜨겁게 사랑하는 박광규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의 남친 의혹을 원천 봉쇄하는 길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과 북한이 핵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그 지점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을 일으켜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월곡 우배선 장군님과 장군님을 모델로 한 월곡 뮤지컬을 널리 홍보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되었고 그 무시한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달서구에서 4년 전에 월곡 우배선 선생님의 장군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자체 최초 제작한 월곡 뮤지컬은 앞날을 내다보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문화 작품이 아니고 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소년에게 역사 공부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콘텐츠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상인역을 홍보의 장으로 널리 알리자는 것입니다. 상인역은 대구에서 4번째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학생 유동인구가 유달리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활용한다면 홍보 효과가 더욱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청소년들에게 매년 1000명씩 월곡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가 제공하자는 겁니다. 현재 달서구 고등학생 수는 약 1만 8천 명인데 그중 5% 정도 해당되는 1000명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상징적이고 역사 공부에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정한 역사 교육이란 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토론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뜻깊은 월곡 역사공원에 조선국권 회복단 통령을 지내신 상인동 출생이신 향산 윤상태 선생의 기념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제가 향토사를 공부할수록 월곡 역사공원은 뜻깊은 곳입니다. 놀랍게도 우배선 장군님의 활동 무대와 향산 윤상태 선생의 활동 무대가 겹치는 것입니다. 임진난 이후 300년 이후에 우배선 장군이 그토록 지켰던 이 땅, 이 산하를 300년 후에
우배선 장군이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두 분의 장군이 어울려지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뜻깊은 곳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소에 우배선 장군님의 윤상태 선생님의 기념비를 세운다면 의병 정신과 독립 정신이 어우러지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사공원, 우리 올고 역사공원은 더욱 뜻깊은 역사의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 많은 관심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달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원읍 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다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가는 20년 약 103만 5천호에서 23년 약 99만 9천호로 감소하며 처음으로 100만 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의 감소는 더욱 심각합니다. 청년 농업인은 일반적으로 만 40세 미만의 독립영농 경영주를 의미하며 2000년 약 9만 1천 호였던 청년 경영주는 23년 5,400여 호 수준으로 20여 년 만에 94%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에 불과해 역대 최저입니다. 우리 달성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지 확보와 초기 자본 부담, 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농업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기반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농업인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농법을 바탕으로 전통 농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세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 보완을 넘어 농업의 혁신과 지역 활력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스마트 농업, 치유 농업, 농업 농촌 체험형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 육체 노동에 대한 부담, 농촌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 여전히 심리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에 달성군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 성공 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관내 학교 및 기관과 연계한 교육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의 미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청년 농업인의 초기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 확보와 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높은 토지 가격과 제한된 농지 공급은 청년 농업인의 가장 큰 진입 장벽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 농지 확대, 한국농어촌공사의 선임대 후매도 사업 등 농지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충청북도 영동군의 임대형 스마트팜 사례처럼 달성군도 스마트 농업 기반 시설을 조성해 청년들이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첨단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농업인이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와 유통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생산만큼 중요한 것은 판매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연계, 농산물 브랜드화 등 다양한 판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2032년까지 달성군 합의면으로 이적 예정인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역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청년 농업인과의 연계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농업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조건,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변화가 달성군 농업의 내일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아 작가의 사진전 아리아 닫힌 세계를 여는 사랑의 아리아가 6월 3일부터 8일까지 대구 봉산문화회관 이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청력을 잃은 아버지와의 일상을 수어로 풀어낸 작품들로 수어로 나눈 대화와 함께한 연주, 손끝으로 전한 감정까지 보이지 않는 언어의 따뜻한 메시지를 사진 예술로 담아냈습니다. 총 2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침묵 속에 깃든 사랑과 소통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청각장애인의 삶과 감정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연아 작가는 장애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고 싶었다며 손짓 하나로 마음을 나누는 이 언어가 단절의 시대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홀라 탱고 공연이 6월 11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와룡홀에서 펼쳐집니다. 탱고의 발상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밀론가 음악부터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숨겨진 명곡까지 이번 무대는 다채로운 탱고 선율로 관객 여러분을 매혹시킬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정통 밀론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2부에서는 피아졸라의 명곡과 함께 한국 청중에게 익숙한 탱고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유일의 탱고 전문 연주단체 탱고 브릿지가 이끄는 이번 공연은 탱고의 핵심 악기 반도네온을 중심으로 바이올린, 더블 베이스, 피아노가 어우러진 사중주 편성으로 깊이 있는 음악을 선사합니다. 전통 탱고에서 누에보 탱고까지 탱고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이번 무대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낭만과 정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38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종담배 유해성 알리기 및 금연 실천 동력 캠페인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금연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결심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금연 관련 홍보물과 안내 책자를 배부해 금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달서구는 특히 2030 젊은 층에서 신종담배 사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 금연 클리닉, 찾아가는 금연 교실,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전문적인 금연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신종 담배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만들어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오는 20일 구청 대강당에서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부모 공감 토크 특강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강연에는 가족의 사랑으로 역경을 극복한 작가 우은빈 씨가 초청돼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사는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가족의 힘을 진솔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달서구 주민이며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나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이후 결혼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하며 올해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운동을 통해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구지면 지역 최초로 맨발 산책로를 창리공원 등 3개소에 새롭게 조성한 소식입니다. 최근 자연 속에서 걷기 등 치유형 웰빙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와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습니다. 조성된 산책로는 창리공원, 국가산단 1호 근린공원, 응암리 완충녹지 등 총 1.6km 길이로 폭 1.5m 규모입니다. 전 구간은 배수 기능이 뛰어난 기능성 마사토로 포장돼 비 오는 날에도 미끄럼 걱정을 줄였으며 자연 재료의 질감이 발바닥을 자극해 천연 지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단 1호 근린공원 산책로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추진돼 주민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책로 곳곳에는 세족장 등 편의시설도 마련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촉진, 면역력 강화, 자세 교정,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알려져 있어 달성구는 이번 산책로 조성이 국민 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구지면 최초의 맨발 산책로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비슬산 자연휴양림 내에 무인 숲속 책방, 비슬 책방을 정식 개관한 소식입니다. 비슬 책방은 지난달 20일부터 10일간 시범 운영을 마친 후 문을 열었으며 자연 속에서 편안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며 약 2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방문한 한 주민은 조용한 숲속 분위기 덕분에 아이가 더 집중해서 책을 읽었고 나 역시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에서 편안히 쉴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산 목재로 지어진 친환경 소형 건물인 비슬 책방은 비슬산 숲과 조화를 이루며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내부에는 추억의 만화책부터 최신 웹툰, 어린이 도서까지 연령별 다양한 책들이 준비됐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이용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서 대여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선원초등학교 박경민 학생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남자 12세 이하부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소식입니다. 박 학생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태권도를 수련해왔으며 이번 대회에서 강한 투지와 냉철한 경기 운영으로 각기 다른 상대를 차례로 제압하며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16강에서는 제주 김태영 선수를 2대1로, 8강에서는 부산 김도현 선수를 2대1로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준결승전에서는 경북 이석경 선수를 2대1로 제압했으나 결승에서는 서울 김예권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박경민 학생은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병주 교장은 박경민 학생의 이번 성과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선원초등학교는 꿈, 보람, 감동이 넘치는 선원 글로벌 인재교육을 목표로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한 전인적 성장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예아람학교가 현풍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과 과학 우정 쌓기 탐험전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체험을 통해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려와 공감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탐험전에는 향기로운 고체 향수 만들기, 토네이도 실험, 은하수 에이드 제작, 닥터피쉬 체험 등 총 12개의 다양한 과학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예아람 학교 중 고등학생 94명과 현풍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학생 80명이 1대1 짝을 이루어 활동에 참여하며 협동심과 과학적 탐구력을 함께 키웠습니다. 단순한 실험 활동을 넘어 고마워 짝꿍 엽서 쓰기, 샤랄라 칭찬 퍼레이드, 과학 우정 앨범 만들기 등 정서적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돼 학생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예아람 학교의 한 중학부 학생은 처음엔 실험이 어려울까봐 걱정됐지만 작 친구가 도와줘서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슬라임도 만들고 사진도 찍으면서 과학이 이렇게 즐거운 줄 처음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풍고등학교의 한 학생 역시 함께 실험을 하면서 예아람 친구들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생각과 감정은 같다는 걸 느꼈다며 오늘 하루는 장애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복지 부정수급에 적극 대응하고 실무자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부정수급 조사 역량 강화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달서 경찰서와 중부경찰서와의 협업 아래 행정조사의 수사 기법을 접목한 실전형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주민등록, 금융, 출입국 기록 분석, 사실혼 판별 등 구체적인 조사 기법과 함께 보이스피싱, 허위 수급 사례 중심 교육과 정보 분석 및 증거 수집 기법 등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현직 수사 전문가의 강의로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기여했으며 향후 자체 구체적 사례를 활용한 심화 실습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실중에 만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달서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경도 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 가족 21명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우쿨렐레와 플루트 연주로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추억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은 손뼉을 치고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는 치매 통합 지원 정책의 일환인 동고동락 힐링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달서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힘쓸 계획입니다. MG 서부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상 수상을 기념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금고 앞 달구벌대로에서 무료 차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200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 이웃 간 정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금고 측은 주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이둘의 이사장은 중앙회장상 수상이 영광스럽고 주민들과 기쁨을 나눠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MG 서부새마을금고는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생활개선 달성군 연합회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류가읍 초곡리 마늘밭에서 연합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 일손 돕기가 펼쳐졌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돕기 위한 이번 활동에서 회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마늘 수확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신명숙 연합회장은 회원들이 함께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행복한 달성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생활 개선회는 매년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며 농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이 미래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4월부터 관내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립대구과학관과 함께 과학교육 심화과정, 해커톤 캠프, 천문 캠프 등 총 3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화과정은 인공지능, 우주개발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학교 1157명이 참여 중입니다. 여름 방학 중엔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등을 주제로 한 1박 2일 해커톤 캠프도 열릴 예정이며 2학기엔 천체 관측 중심의 천문 캠프가 운영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상세 일정과 신청 방법은 달성교육재단 홈페이지 또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